지금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자녀분들 많으시죠? 나중에 저거 물려받으면 내 노후 걱정은 없겠다 싶고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문제는 부모님 아파트 시가가 40억이라고 해도 세금 떼고 형제끼리 나누고 하면 정작 내 손엔 10억도 안 쥐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삼성 이재용 회장도 상속세 내 현금이 없어서 대출받고 주식 팔고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진짜 똑똑한 집안은요, 자녀들이 미리미리 움직여서 이 상황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3단계 치트키 바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매매 기술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우리 부모님이 가진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올려서 좋긴 한데 그만큼 나중에 낼 세금도 눈덩이만큼 불어나겠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최고 세율이 무려 50%예요. 내가 받을 돈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답은 나와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이 큰 덩어리를 쪼개서 자녀들이 미리미리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그냥 증여해달라고 해야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증여세나 상속세나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하세요. 내 자산 지키는 첫 번째 치트키 바로 나갑니다. 바로 증여가 아닌 거래, 즉 매매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공짜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내고 정당하게 사오는 거죠. 에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매매야. 국세청이 다 증여로 본다던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준비 안 된 사람들 얘기고요. 돈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출처가 확실하고 통장에 계좌이체 내역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럼 가족 간 거래도 100%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 매매가 유리하냐면요, 부모님들은 보통 이 아파트를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보유하셨을 거잖아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아서 양도소득세가 확 줄어듭니다. 50%짜리 증여세를 맞는 것보다 양도세를 내는 게 세금이 훨씬 적게 먹힌다는 거죠. 에이, 근데 이 40억짜리 아파트를 우리가 무슨 돈으로 사? 맞습니다. 현금 4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기술은 지분 쪼개기와 저가 양수도입니다. 집을 통째로 사지 마세요. 대신 피자 조각 나누듯이 아파트의 지분을 30%나 50%만 사는 겁니다. 여기서 가족 간의 거래니까 법이 허용하는 저가 양수도 혜택을 써서 시세보다 3억 정도 더 싸게 사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40억어치 아파트의 절반인 20억어치 지분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3억 원을 할인받고 거기에 전세 보증금까지 승계하면 실제로 필요한 현금은 5억에서 6억 원대로 줄어듭니다. 물론 5억도 큰 돈이지만 나중에 세금 20억 뜯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맞벌이 부부가 영끌하고 대출 좀 활용하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분 쪼개기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이 다음을 준비해요. 냉정하게 한번 볼게요. 아파트 지분을 반으로 줄여놨다 해도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은 절반에 대한 상속세는 내야겠죠? 게다가 아까 지분 살 때 대출금, 그건 또 뭘로 갚나요? 부동산은 있는데 정작 운용할 현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치트키가 등장해요.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저 보험 설계사 아닙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진짜 부자들은 보험을 보장받으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상속세 면제 통장이 바로 이 종신보험이거든요. 그런데 가입할 때 이거는 무조건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 공식을 들리면 완전 꽝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돈 내고 아버지가 보장받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세금 절대 안 줄어들어요. 상속세 그대로 또 두들겨 맞아요. 자, 지금부터 정답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하세요. 별표 5개.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째, 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돈이 나와야 하니까요. 둘째, 계약자 보험금 수익자는 무조건 자녀로 하고요. 마지막 셋째, 제일 중요한 보험료 납부 누가 한다? 자녀가 한다. 자녀가 내 돈 내서 만든 내 자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10억, 20억이 꽂혀도 상속세가 0원, 전액 비과세 현탈입니다. 이 돈으로 남은 상속세 내고 대출금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깔끔하죠? 여기서 또 질문 들어올 거야. 아니, 내가 월급 받아서 애 키우기도 벅찬데 그 비싼 보험료 낼 돈이 어딨어? 맞습니다. 자녀가 능력이 없는데 보험료 냈다?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 들어옵니다. 이거 아빠가 뒤로 돈 대준 거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치트키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시스템, 바로 가족법인이죠. 이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단계, 시드머니 만들기. 법인을 세우려면 자본금이 좀 필요하죠? 이건 부모님 찬스를 좀 쓰세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0원인 거 아시죠? 며느리나 사위는 1천만 원, 또 손주가 있으면 2천만 원. 이거 다 합치면 1억 정도는 세금 한 푼 없이 받을 수 있어요. 2단계, 나만의 법인 설립. 이제 넘겨받은 돈으로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세웁니다. 이때 부모님 이름은 절대 넣지 마세요. 100% 자녀 회사여야 합니다. 3단계, 법인 수익 창출. 이제 법인이 돈을 벌어야겠죠. 깡통 법인이면 안 되니까요. 만약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면 마케팅이나 유통 같은 일거리를 이 법인이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무턱대고 일을 퍼주면 일감 몰아주거나 부당행위
행위로 걸릴 수 있어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합법적으로 거래해야 탈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은퇴하고 아파트 하나뿐인데요? 괜찮습니다. 그럼 아까 만든 시드머니로 법인명의 주식 투자나 경매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4단계 합법적 월급 루팡 보험료 납부. 이제 법인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녀는 대표로서 월급을 받고 주주로서 배당도 챙깁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 받은 자본금이 자녀가 본인 스스로 일해서 번 소득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걸로 아까 말한 종신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그림을 합쳐서 10년 뒤 미래를 한번 볼까요?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아주 슬픈 날이 왔다고 칠게요. 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50억짜리 건물을 상속받자니 세금이 20억이 넘는데요. 근데 평범한 직장인이 현금 20억이 있을까요? 결국 돈 없어서 건물 급매로 내놓고 형제들끼리 야, 네가 돈 더 내 라고 싸우고 결국 평생 일궈 온 집안 재산이 반토막 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죠? 이미 10년 전에 지분 매매로 건물 절반은 4명이로 남겨놨잖아요. 이러면 세금 낼 덩어리가 작아요. 그리고 남은 세금은 자녀가 가족법인 통해 부어둔 종신보험에서 세금 없는 현금이 띵동 하고 입금됩니다. 부모님의 피땀 어린 자산이 온전히 더 멋지게 지켜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미래 설계예요. 오늘 내용 한 번에 이해하기엔 조금 버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매, 법인, 보험까지 내가 저걸 어떻게 하냐 싶으시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복잡한 과정을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일구신 그 건물 세금 낼 돈 없어서 남의 손에 넘어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께 슬쩍 공유해드려서 같이 한번 보세요. 혹시 내 상황에 딱 맞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확실한 힌트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실질적이고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답은 정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